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먼저 하고 갑시다. 쳐다보세요. 자, 그걸 복습하자고. 급수를 복습하자라는 거예요. 급수가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싹 다 더하는 거? 싹 다 더하는 게 급수예요. 얘들아, 잘 보세요.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하기를 자, 이렇게 무한히 수열이 흘러가죠. 이거 등비수열 맞습니까? 네. 등비수열을 내가 100만 년 동안 적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얘가 다가가는 값이 얼마다? 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N을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2의 n승분의 1이라고 여기다 쓸 수가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달릴 때 A의 n 이렇게 적으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N 수열의 극한값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수열이 영원히 흘러갔을 때, 즉 여기다 n을 무한대를 넣었을 때 무한번째 항이 과연 얼마를 향해 달려가느냐, 이 값이 0이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가 0이라는 걸 바라볼 때는 뭐만 바라본다? 요 놈만 딱 바라보는 거였죠. 그치? 얘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됩니까? 누가 이거 하니까 뭐라 혹성탈출이래. 이 원숭이 같다고. 맞아요? 봐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봐봐. 내가 얘랑 구분해야 될 걸로 가르쳤던 게 뭐냐면 처음에 대부분 얘를 착각하는데 얘랑 구분해야 될 게 바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흘러갈 때 an 요놈과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얘만 쳐다본 결과죠. 이걸 수열의 극한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일단은 이름이 수열의 극한이죠. 이 단어의 제목은 급수죠. 사실은 급수의 극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다 적은 게 급수의 극한이고 얘는 뭘 뜻한다?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 무한히 다 더하는 거죠. 즉 이거를 싹 더하라는 뜻이에요. 즉 이거를 무한히 더할 건데 내가 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뒤로 쫙 나와가지고 이 전체를 다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한히 계속 더할 때. 맞습니까? 그게 급수의 극한이었어요. 됩니까? 돼, 안 돼? 그러면 잘 봐요. 우리가 요놈의 급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 지금 이거 등비수열이죠.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비도 2분의 1이죠. 항수는 무한계죠.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을 쓸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맞잖아. 등비수열 합이잖아. 공식 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자 1 마이너스 R 네, 1 마이너스 R의 무한대승이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뭘 향해 달려간다? 이 값이 0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거 분모 2분의 1, 분자도 2분의 1이니까 1이라는 값을 가지는데 봐봐요. 따라서 요렇게 생겨먹은 수열은 수열의 극한값은 제로지만 급수의 극한값은 1이다 라고 구분해서 내가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고 설명했었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수열의 극한과 급수의 극한은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게 내가 급수가 수렴한다면 이거 명제 하나 가르쳐줬죠. 수열은 반드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됩니까? 요거 가르쳤죠? 내가 이걸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요 명제가 참인데 요 놈의 대우를 적었었어요. 대우. 이거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다 있습니다. 이거 다 올려놨어요. 오늘. 어저께 올렸어요. 자, 만약에 수열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기준으로 설명했었죠. 만약에 수열이 1로 수렴하면 그렇죠. 수열이 1로 수렴하면 이게 어떻다는 뜻이에요? 얘가 막 적다 보니까 1에 매우 가까운 숫자가 계속 더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수열이 1로 수렴을 만약에 한다면 급수는 발산이 되네. 그렇죠. 그러면 급수는 발산해버리죠. 맞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수열이 0으로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수가 발산해버린 거예요. 됩니까? 따라서 수열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그걸 대우를 하면 급수가 수렴하려면 수열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 대우가
수열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이놈의 대우는 그거에 대우요? 그래. 두 놈의 관계가 대우고 둘 다 참이라고요. 됩니까? 요 얘기를 우리가 처음에 이해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지난 시간 복습이었고요. 넘어가요. 잘 봐. 쳐다보세요. 쳐다봐. 우리가 등비수열을 AN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A 곱하기 R의 n-1 이렇게 등비수열을 적죠. 자, 잘 봐요. 첫 번째, 수열의 수렴 조건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이 등비수열을 수렴하려면 두 가지가 가능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죠? I의 초항이 빵인 경우는 계속 빵빵빵빵이잖아. 무조건 수렴이죠. 기억나요? 두 번째, 공비값이 마일부터 1 사이에 들어오면 되는데 단 공비가 1이더라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공비가 만약에 1이면 계속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수열이죠. 맞아요? 가령 3333333 이런 수열은 등비수열이지 공비가 얼마예요? 1이죠? 맞잖아. 계속 1 곱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 숫자 역시 그 수열 역시 수렴한다라는 얘기예요. 됩니까?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였는데 오늘 배울 건 뭐냐면 급수의 수렴 조건이에요. 급수의 수렴 조건 역시 초항이 0이면 무조건 수렴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초항이 0이면 그냥 다 빵인데 뭐. 돼요? 됩니까? 돼, 안 돼? 자, 두 번째가 핵심인데 잘 보세요. 두 번째에서 얘들아 급수, 등비수열의 급수, 시그마죠? 시그마는 무한히 지금 무한한까지 더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잘 봐. 우리가 그 식을 어떻게 쓰냐면 초항 곱하기 1마 R의 무한대승을 적죠. 맞아요? 이 값이 특정한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은 이 등비수열의 급수가 수렴하는 거잖아. 그쵸? 맞아? 맞아 아니야? 그지? 야 그럼 얘가 수렴하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R은 지금 상수죠. 분모는 고정돼 있지. 고정돼 있는데 얘가 말이야 R의 무한대승이 결국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얘가 수렴을 할 리가 없죠. 맞아요. 발산해버리겠죠. 그렇지? 그럼 요 R이라는 놈이 R의 무한대승이 수렴을 하려면 R 값의 범위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일에서 1 사이면 되죠. 근데 얘 자체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사실 1이어도 괜찮긴 하지. 근데 R이 1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분모가 0이 돼서 결국 값이 나오지 않죠. 맞아요. 따라서 1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가령 33333 아까 말한 이런 수열. 야, 이거 수열이 수렴합니까? 수열이 수렴해요? 수열에도 수렴하죠. 3으로 수렴하지. 하지만 급수는 발산하죠. 3을 무한히 더하는데 그게 수렴하겠냐? 그렇죠. 맞아요. 즉 공비가 1이면 수렴을 안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공비가 1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네.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에 수열의 수렴 조건과 급수의 수렴 조건을 봤는데 차이가 딱 어디서만 발생했어요? 여기에서만 발생했죠. 보여요? 여기는 1을 포함을 했는데 여기는 1을 포함을 안 하더라. 여기가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요 두 개만 정확히 구분해주면 문제를 틀릴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책 펴고 페이지 몇 페이지냐? 82페이지 일단 펴놓으면 돼요. 되죠? 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얘들아 만약에 이 공비값이 요 사이의 범위에 있으면 결국 얘는 뭘로 달려가? 0으로 달려가죠. 맞아요? 그럼 얘가 없다고 치면 자 등비급수의 극한 있죠. 급수의 극한은 항상 등비급수의 극한은 언제나 분자가 1이니까 식이 이렇게 적혀버리죠. 맞아요? 책에는 대부분 이 놈을 마치 공식인 것처럼 적고 있어요. 이게 공식이냐? 이거 그냥 등비수열의 합에서 나온 식일 뿐이죠.
알겠습니까? 나는 사실은 이 식을 바라보면 외워두면 편하긴 해요. 이 식을 바라볼 때 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그냥 떠올리면 좋다고요. 됩니까? 돼요. 설명 끝. 문제 봅시다.